빵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걸쳐. 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Tonight, tonight. 이 밤에 인사드리는 27입니다. 아니야, 아름다우시네, 오늘. 마리아 같아, 갑자기. 10분만 달라졌어, 느낌이. 정말요? 로맨틱해요. 제가 원래 전생에 마리아였습니다. 아, 정말? 부럽다. 그럼요. 또 전생에 될 수 있지? 가공인물 아니에요, 가공인물?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 마리아가? 원래 마리아의 본명이 있어요. 줄리엣이라고요. 그게 원래 제 본명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사용하다가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을 27로 바꿨죠. 제가 이런 깊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온 작품이 있죠. 여러분은 다 뭐예요, 아시죠? 뭐예요? 두둥. 뭘까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뮤지컬 영화 했을 때 그것도 네, 리뷰했었잖아요. 철진한 거 아니에요, 이슬님? 아니에요. 이거는 영화 버전이랑 또 완전 달라요. 그래요? 그럼요. 이 영화랑 비교할 필버그? 네. 아하, 저리 가세요. Get out of 한국의 here예요, 진짜? 한국의 충무 아트홀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배우와 우리 연출들이 만든 라이브로 하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예요. 이거를 어떻게 스크린과 비교를 합니까? 절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공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는 영화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지도 마세요. 또 지금 또 얘기해 갖고 기억을 만들어내는 이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영화를 또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영화 버전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비교하면 되겠네, 비교. 네,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보셨나요? 두 분은? 공연 아직 안 보셨죠? 근데 저 옛날 거 봤어요. 옛날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했을 때 음, 정말 아주 옛날 옛적 얘기인데 이게, 롯데월드에 뮤지컬 전용 아, 극장이 있었어요. 그때 아, 1세대 뮤지컬 배우님이신 남경주, 남경읍 배우님이 각각 음, 샤크파와 제트파 맞아, 이렇게 맞아. 아, 그래서 또 진짜요? 나와줘서 우리 식구님도 조선시대에서 오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 저는 뮤지컬 1세대의 작품을 봤던 사람입니다. 네. 아니, 그거 음. 진짜 조선시대 사람 아니면 못 보는 작품인데,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제가 이건 또 이제 TMI인데 음, 그때 신비의 거울 속으로라는 뮤지컬부터 시작해갖고 웨스트 맞아, 맞아. 사이드 그런 거 스토리, 있었어요. 레미제라블 그런 공연들을 다 거기 롯데월드의 그 뮤지컬 전용 극장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작은 정말 작은 뭐 이렇게 천성 뭐 이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런 공연장에서 그 작품들을 했었는데 지금 뮤지컬 공연장처럼 깊이가 깊지 않았죠. 깊이가 깊지도 않고 그렇죠. 화려하게 막 무대가 바뀌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센세이션을 무대였고 했죠. 거의 초등학교 때 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날라리였다고. 그쵸? 아니, 그리고 부모님 이게 손잡고 봤지 그때 부모님 손잡고 훌륭하신 부모님이시다. 어렸을 네. 때 그 아동 뮤지컬이나 아동극 같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나 어른들 처음 것만 본 봤구나. 작품들이 일종의 성인용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용 공연부터 저는 시작했기 때문에 아동극을 저는 지금 이 나이에 봐도 너무 신기해요. 어머, 저런 세계가 있네? 막 이런데 이게 식구님이 원래 식구님인 이유가 있어요. 되게 야한 식구님이시거든요. 어디가? 그게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누적이 돼 있는 거구나. 뭐 내가 야한 거 봤다고? 어렸을 때?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러웠던 거죠. 모든 걸 이해하는 마틸다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이제 아 너무 재밌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이제 제 돈을 주고 직접 처음 봤던 뮤지컬이 뮤지컬 넌센스였어요. 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들이랑 그한 4명, 5명 정도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놀러 가자, 1학기 때. 그래서 그때 야, 처음으로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봤던 게, 제 돈 주고 봤던 게 넌센스. 이거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지금 삼국시대까지 다 나와, 지금. 다 네. 나왔어. 이게 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이번에 충무아토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 보러 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언제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었어요. 꽤 오래전에 보고 못 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에 공연을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더라고요. 그때도 충무아트 홀에서 네. 공연을 했었어요. 제가 이때 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음. 토니가 윤영석 씨가 했었어요. 그리고 소냐도 나왔었고, 소냐가 마리아 했었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요, 아니타가 김소양 씨인데, 이번 아, 아니타도 맞아요. 김소양 씨세요. 네, 이 맞아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세월을 되게 열심히 거슬러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진짜. 이 김소양 배우님이 아니타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 아니타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 뭐 그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2002년에도 했었어요. 이때가 2002년이 월드컵이잖아요. 제가 아,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유정환 씨가 나왔어요. 아, 유정환 씨랑 마리아가 김소연 네, 씨, 네. 뭐 이런 분들 하셨었는데, 그때 막,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님은 아실 거예요. 리프 역할로 임춘길 배우님, 진짜 오랜만이죠. 어우, 댄서죠, 댄서. 완전 댄서. 댄서지. 막 진짜 댄서림. 하기 나름 페임 뭐 이런 데서 막 하셨던 그 임춘길 배우님이 그때 2002년에 막 하시고 그랬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음, 한참 뜸했었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잊혀진 작품이었었죠. 이걸 다시 누가 하려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스필버그 할아버지가 이걸 영화로 제작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발빠른 쇼노트가 그 소식을 미리 접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영화의 흥행의 여파를 몰아와서 무대에서 라이브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영화가 그 오픈이 되기 전에 이걸 계약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전후에 하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을 이제 가지고 와서 흥행을 이제 타진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작품을 너무 칭찬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세상에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을 할 정도로 너무 좋은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평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건 만들 수 없다. 이거는 이런 예술은 더 이상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스필버그 아저씨의 그 입김이 과연 이 라이브 무대까지 연결이 되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었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관객들이 참 있었어요. 뭐 무슨 뭐 음, 더 이상 뭐 말할 나위도 없이 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당연히 꽉 차 있는데 사실은 공연에 대한 리뷰는 조금 갈라지는 편이에요. 이 호불호가 좀 맞아요.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쫙 지금 작품을 좀 풀어놓으면서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 호불호기 때문에 맞다, 뭐 틀리다 이런 정답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본 날에 우리 그 배우님이 박강현 배우님이 토니로 나오셨고요. 그 음, 다음에 마리아가 한재아 배우님. 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웨스턴 스토리 있잖아요. 대학로에서 했던 그 아, 코믹한 그 네. 뮤지컬 재밌다고 얘기했던 파라 아, 배우님 나오시고 김소영 배우님 나오시고 정말 고전 중에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논문을 검색을 하잖아요. 뮤지컬 논문을 검색을 하면 웨스턴 사이드 스토리를 분석한 논문이 엄청 많아요. 완전 너무 고전이죠.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고전 중에서도 이 논쟁거리를 너무 많이 이 연구할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남겼던 작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이 몸으로 말을 하잖아요. 몸으로.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막 춤 하나 추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걷는 것 자체가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 자체가 다 리듬이야. 근데 우리가 사실은 길거리 걸어가면서 그렇게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발을 막 포인으로 막 갔다가 막 뒤로 이렇게 막 갔다가 막 이게 몰려다니면서 막 누가 어이 그러면 쳐다보고 띵 막 이런 소리 하나에도 댄서킴은 막 하겠네, 누가 댄서킴. 옛날에 개그맨, 땡크리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one, 맞아요. two, three, four. 맞아요, 맞아요. 그 몸으로 막 말을 하는 그런 작품인 거.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걸 안 보셨던 분들은 상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모든 음악에 맞춰서 몸을 그냥 무대 위에서 다 움직인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때로. 그리고 모든 감정과 모든 정서와 모든 사건들을 이 춤으로 표현한다. 이런 걸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자는 아니 도대체 이런 걸 누가 만들었길래 뭐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서 로렌츠, 레너드 번스타인, 그다음에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스티븐 손드하임이 가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거를 누가 모르고 스티븐 손드하임이 작곡을 했다 이런 아이고, 기사를 누가 써가지고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달리져 있었죠. 아이고. 어, 그냥 가사만 썼지 작곡한 건 아니다. 이런 이제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했던 정말 너무 유명한 분들이 뭉쳐가지고 이 작품을 만든 건데 저는 이 중에 왜 작품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리더하는 누군가가 예술가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춤을 만든 아서 로렌츠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극작하고 춤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음악도 사실 이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이 손가락과 입이 너무 바빠서 이 부르틀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이게 빠뿌르 빠빠 이게 빠빠빠빠빠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기가 진짜 힘든 그 오케스트라 팀이다라는 생각이 늘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드디어 이걸 내가 라이브로 본다니 막. 그리고 이제 이 너무 이렇게 걷는 거 자체를 막 안무하다 보니까 막 발에서 쥐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도대체 저렇게 걷다가 저거 발이 꼬여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느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길래 저렇게 모든 걸 안무로 표현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2년도 뭐 이런 때에 이제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뭔가 이게 오리지널 느낌이 좀 약간 덜 드는 약간 한국화가 조금 많이 돼 있는 아까 우리 식구님이 봤을 땐 더 했겠지. 그땐 장난 굉장히 아니었죠. 음. 장난 아니었죠. 거의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처럼 느껴지는 이순일과 심순애인 줄 알았어.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에 이거를 공연을 올리는 이 팀들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보다 재밌어야 되고 우선 이게 라이브가 정말 낫다. 혹은 그 비견할 만큼 재밌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게 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거 지금 글로벌화돼 있는 시대인 거 아니에요. 그 영화도 웬만하면 다 봤어. 막 영상으로 다 또 더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한국에서 봐도 이 퀄러티 브로드웨이에서 보는 거랑 똑같다. 이런 느낌 정도를 이게 절묘하게 딱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팀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무쌍하게 쇼노트에서 이 작품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스탭들 명단 중에 연출이 김동현 연출이 했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웬만한 뮤지컬은 김동현 연출이 거의 다 해. 그냥 안 하는 게 없어.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요즘에 가장 핫한 그런 연출가이신데 여기에 협력 연출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맞아. 훌리오 몽해라는 분이야. 훌리오 몽해. 뭐 제목이 좀 그러긴 하지만 음. 멍해가 아니라 몽해. 훌리오 몽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 그 아서 로렌츠 있잖아요. 그분이 안무를 만들어서 공연을 할 때 같이 작업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선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브로드웨이에서 듣고 아마 쇼노트에서 이분을 일부러 모셔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 안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무를 그 뭐랄까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스포츠 댄스를 추는데 막 제대로 정말 막 이렇게 짜릿하게 짝짝짝 추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아마추어들이 스포츠 댄스를 추는 것 같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추면 안 되잖아요. 칼군무야, 칼군무. 소금물 해야 되잖아. 군무도 칼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게 눈도 맨날 안약을 넣어야 돼. 왜냐면 이렇게 탁 때려봐야 되거든. 머리도 막 탁탁 돌아가야 되고 맞아. 손도 막 발도 막 다 돌아가야 되고 온몸이 이거는 진짜 맨날 주무르면서 근육을 풀어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작품인데 이거를 고생만 하고 춤을 제대로 못 춰준다. 이게 다리를 막 쭉쭉 올리는데 이게 90도가 아니라 100도, 12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90도에 멈춘다. 그럼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안 거죠.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안무를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완을 하려고 제가 보기엔 플리오 몽해를 모셔온 거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의 이 뒷 작업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협력 연출의 영역이 어디까지였었고 연출의 영역이 어디까지였을까라는 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은 뭐 잘 모르죠. 뭐 모르기는 하는데 그냥 중간에 제가 이제 작품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알겠지만 이게 훌리오 몽현님을 한국에 좀 모셔온 뒤에 그분이 조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 좀 많지 않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훌리오 몽해님의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놔줬어, 그냥. 요거 한번 좀 쫙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제가 보기엔 너무 무용국으로 가버린 거야. 아이고. 그래서 요 장면이 약간 좀 이 작품을 너무나 애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도대체 그게 왜 나오냐. 그게 너무 추상적인 안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뭐 우리 김동현 연출님의 어떤 연출의 해석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훌리오 몽의 요 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노래를 뮤지컬 넘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왜 아까 제가 지금 오프닝 할 때 불렀나 이런 곡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곡들은 지금 다시 들으니까 약간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게 음, 그 올드하다라는 게 너무 클래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 갑자기 내가 오페라를 보러 왔나? 아, 이것은 아닌 것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장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몇 가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니아 분들이나 이 작품을 애정하시는 분들이 아, 좀 섭섭하다. 이거 조금 더 한국적인 해석과 요즘 현대적인 해석을 조금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작품 음, 이었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원래 배경이 다른 작품인 거 아시죠? 원작이. 네. 뭘까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너무 뻔히 아는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4대 비극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게 둘 다 죽거든요. 굉장한 비극이죠. 근데 이런 비극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다 얼마나 우울합니까? 원래 뮤지컬의 태생은 날라리기 때문에 이게 좀 즐거워져야 되고 해피해져야 되는데 이런 무거운 스토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뮤지컬로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작품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아서 로렌츠나 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든가 더구나 우리 그 뇌가 복잡한 스티븐 손드하임 이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측면에서 에너지를 막 팍팍 쏟아내면서 작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술 작품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 부분에 좀 강점을 두고 이 작품을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1957년에 브로드웨이 윈터가든에서 오픈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오픈하고 나서 세상에 없는 작품이 나온 거고 경악을 한 거죠. 그래서 토니상 뮤지컬 부분 12회였나요? 토니상 뮤지컬 부분 최우수상, 그다음에 무대 디자인상, 안무상 뭐 이런 거 막 휩쓸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봐서도 센세이셔널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이게 센세이셔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작품이고 어떤 분들은 이때 이후로 무대 위에서 무언가 안무의 영역을 새롭게 창조해낸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음, 안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게 연출과 연기와 음악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안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또 이제 줄거리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너무 잘 아시지 않으세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줄거리 들어가기 뭐가?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슈 방송할 때 티켓 네, 가격에 대해서 아,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지금 그 티켓 가격 문제로 인해서 우리 뮤지컬 매니아 분들의 어떤 공격을 좀 받았었죠. 받았었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인터파크에 들어와 음, 있는데 보니까 김준수 배우님 회차도 지금 매진이 안 되어 있어요. VIP 같은 경우에 막 음, 3, 40장이 다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 주말 공연은 사실은 거의 다 매진이어야 되는데 주말 공연도 일요일 2회차 같은 경우에 김준수 배우님 VIP 좌석이 20석에 남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음, 27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음. 그 당시 그 이슈가 관객의 모집에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으신지 궁금해요. 그거는 사실은 모르죠. 그거는 조사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보다도 이 작품의 아까 말씀드린 호불호 때문에 아예 그냥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포기를 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음, 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런 작품의 여러 가지 평가들 가운데에 가격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죠. 더불어서. 그런데 이제 이걸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치는 않지만 VIP석이 16만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로얄석이 13만 원. 이게 가격차가 좀 있어요. 음, VIP랑 로얄석이. 근데 이게 지금 로얄석과 VIP석의 영역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느냐. 제가 네. 지금 보고 있는데 1층에 대부분이 다 VIP고 R석은 맞아요. 양쪽 사이드 3줄 정도. 그러니까요.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그때도 좀 얘기를 맞아요. 했지만 이게 뭐 사실 한 줄 차이 끝에 이거는 조금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없지 않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16만 원, 13만 원,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3만 원씩 단계를 나눠가지고 S석이 네? 10만 원이 넘어요, 일단.
일반 그러니까요. X석이 10만 원이고 10만 A석이 원짜리. 7만 원이니까 보통 A석은 뭐 5만 원, 뭐 저렴한 데는 6만 원, 5만 원 5만 막 원, 5만 이렇잖아요. 5천 원. 음. 근데 이제 연말부터 거의 다 7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제 물랑루즈가 9만 원, 베토벤이 아마 8만 원.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그런 또 작품에 이제 비해서는 우리가 싼 거야. 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터파크에서 음, 보니까 관람 후기가 사실은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대작들 같은 건 보통 이제 9점은 넘잖아요. 만족도가. 근데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8.8로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낮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생각보다는 이게 흥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게 좀 힘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가는 과정이 아닐까. 지금 아직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뭐 2월 26일까지니까 아직 많이 남긴 했는데 그냥 저희가 그때 이슈 방송했던 게 기억이 나갖고 좀 궁금했어요. 이게 그러한 이슈들 사실은 지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처음 시작이어서 그걸 맞은 거지. 사실은 다른 공연도 중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주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랑루즈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다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첫 시작이 항상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커플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더 비싸게 막 조용히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조용하고 맞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잠깐 그냥 약간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뭐 가격이 올랐다 이러고 나서 그냥 뒤돌아서 닦아먹고 이런 것보다도 좀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올릴 수는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도 다 올라가 있고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특히 이제 진짜. 수입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환율도 다 지금 어쨌든 좀 높아져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 기획사의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믿음 그리고 이제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출연하는 배우분들이나 혹은 스태프분들이 이 골고루 이런 탕승이나 혹은 이런 혜택을 받는. 고통을 나눌 경우까지도 같이 이제 어쨌든 함께 이런 공동체로서 같이 그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셰프님이 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우 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작품이 주목해야 되는 가치가 더 커졌잖아요 지금 음, 너무 그런가요? 그냥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마니아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연 초반에 할인이 하나도 안 풀리고 오프닝을 했는데 조금 루즈한 장면도 있고 커튼콜 같은 경우에도 아무 음악도 없었고 해서 초반 평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음, 왜냐면 또 이제 관객들이 가장 최근에 브로드웨이에 올라왔을 때 되게 파격적으로 이보 바노프 연출이 영상도 많이 쓰고 주요곡도 자르고 스피디하게 전개로 작품을 올려서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올라온 작품은 되게 정적이고 클래식한 오리지널 버전을 그대로 살려서 이거를 2022년에 16만 원을 할인도 안 받고 봐야 되냐라는 평이 조금 있어서 초반 입소문이 잘못 난 바람에 첫 주 동안 계속 피드백을 해서 이제 괜찮아졌는데도 아직까지 관객들이 선뜻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오프닝 위크에 관람했던 관객들한테 할인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랑루즈는 18만 원, 베토벤은 17만 원, 음, 태양의 서커스는 29만 원인데 맞아요. 장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베토벤도 개막하고 나서 어떻게 평이 바뀔지 모르지만요. 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중요하죠. 이게 오프닝 하고 나서 관객분들이 그때 첫인상이 요즘엔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받았던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오래 갑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또 풀어주려고 그렇게 할인을 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쇼노트가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의외로 네. 할인이 조금 있어요. 어쨌든 그만큼 또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할인이 엄청 짰는데 요즘 할인을 그러니까. 풀어주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 뭐가 있냐면은 되게 재밌는 거. 오프닝 위크 티켓 소지자 할인도 있고 뉴욕 할인이 있어요. 뉴욕 할인은 어, 입후된 유료 티켓 소지자. 같은 회사에서 만들다 쇼노트끼리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 둘 다 뉴욕 얘기네요. 이러다가 쇼노트가 뉴욕에다가 기사 차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 갈래요, 뉴욕에. 네네네. 아니 거기 지원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1순위로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순위는 안 될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컴퍼니 봄으로 뉴욕 지사를 차리면 되죠. 아, 너무 좋지, 그러면. 오, 그럼요. 조만간에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뉴욕에다가 이제 지사를 차리기 전에 우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통해서 뉴욕을 잠깐 다녀오는 것으로 해볼까요? 땡!